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은 작가님과의 대화.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안다고 말할 수 있다. 1911년 비트겐슈타인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으로 달려가 영국의 철학자이자 대학자 버트런트 러셀 교수를 만났다. 당시 미래를 고민하던 비트겐슈타인은 러셀을 따라다니며 자신의 인생을 바꿀 질문을 던졌다. 매우 중요한 지점이니 그들이 나눈 짧은 대화를 집중해서 읽어보라. 저에게 철학적 재능이 있을까요? 이에 러셀은 간단하게 답했다. 글 써와. 그럼 내가 판단해주지. 그러자 그는 실제로 돌아가서 치열하게 글을 썼고 스승 러셀에게 보여줬다. 제자 비트겐슈타인의 글을 읽고 러셀은 그가 장차 위대한 철학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단지 제자가 쓴 글 하나를 읽고 반해서 비트겐슈타인은 내 꿈, 바로 그 자체입니다. 라고 외치기도 했다. 대가들은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 요즘 세상에서는 대가들만 그런 게 아니다. 어디에서든 글로 써서 보여주지 않으면 자신의 능력과 비전을 보여줄 수가 없다. 1. 무엇을 알고 있는지. 2. 무엇을 알려고 하는지. 3. 그렇게 무엇이 되려고 하는지. 그가 쓴 글을 보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해서 위에 열거한 세 가지를 자신의 글에 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배우고 지식을 쌓아도 자신의 자리를 찾기 매우 힘들다. 다음에 소개하는 5줄의 글을 당신의 내면의 문신처럼 새겨라. 안다고 아무리 간절하게 외쳐도 세상은 당신 안에 무엇이 있든지 조금도 짐작할 수 없다. 단 하나,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안다고 말할 수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는 사람이 꼭 기억해야 할 것.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한 순간이 칭찬받을 만한 것이고 인생을 더 보람차게 만든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색과 고독이다. 자기만의 색은 오직 고독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자신을 피워낼 수 있는 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간은 자꾸만 인생이 잘 풀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찾게 된다. 그런 선택을 한 이후 나는 그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무리에 섞여서 그나마 존재하던 자신의 색을 잃었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늘 일상이 두렵고 되는 일이 없다면 다음에 소개하는 7가지 사항을 지키며 살아보라.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당신의 일상 달라질 것이다. 1. 제발 무리에 섞이지 마라. 2. 잘 될 때까지 고독을 즐겨라. 3. 도와줄 사람 찾지 마라. 4. 스스로가 스스로의 힘이 되라. 5. 평가를 부탁하지 마라. 6. 자신의 색을 믿고 기대하라. 7. 틀려도 되니 중간에 포기하지 마라. 인생은 스스로 자신에게 존재의 가치를 전하는 끝없는 항해와 같다.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올 때 그 길었던 항해도 끝이 난다. 카카오 스토리 김종은 작가님의 생각 공부. 살면서 아끼면 안 되는 7가지 말. 1. 늘 네가 잘 되길 기대하고 있어. 2. 너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3. 걱정하지 마. 내가 늘 곁에 있을게.
4. 잘해도 못해도 넌 소중한 사람이야. 5. 너무 힘들면 내게 언제든 기대서 쉬렴. 6. 사랑해. 네가 나를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도. 7. 네가 꿈을 말하면 정말 현실이 될 것 같아. 2023년 12월 김종원 작가. 즐기지만 말고 즐겼던 순간을 글로 써서 남겨라. 나는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단지 즐기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그 사실만큼은 확신한다. 세상에 즐길 수 있는 건 참 많다. 음식과 술, 온갖 게임과 유튜브 등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은 참 달콤하다. 하지만 그렇게 달콤한 것들만 추구하며 살다가는 조만간 쓰디쓴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물론 먹는 건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너무 많은 시간과 정성을 거기에만 쏟으면 곤란하다. 당신이 오늘은 뭘 먹을까? 라는 생각으로 보내는 시간의 딱 절반만 오늘은 뭘 글로 써볼까? 라는 생각에 투자할 수 있다면 당신이 보낼 하루를 더욱 농밀하게 만들 수 있다. 즐기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 즐긴 순간을 오랫동안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즐겼던 순간을 글로 기록하는 게 좋다. 기록하면 기억이 되고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즐겼는지 알 수 있어 감정까지 남길 수 있어서 무조건 자신에게 이득이다. 즐기기만 하는 건 감정이 없는 기계의 일이다. 하지만 기록하는 순간 그 페이지에 감정이 꽃처럼 피어난다. 공공 강연 때 특실이나 비즈니스를 타지 않는 이유. 지방 공공기관에서 강연을 하게 되면 늘 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한다. 비행기든 열차든 그간 비싸서 못하던 특실이나 비즈니스를 마음껏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특실이나 비즈니스를 타본 적이 없다. 늘 시간에 맞는 가장 저렴한 자리를 찾는다. 좋은 자리에 앉아서 좋은 강연을 하면 그게 서로에게 좋은 거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것도 별로 와닿지 않는다. 못하던 사람이 좋은 자리에 앉아서 갑자기 잘하거나 잘하던 사람이 좋은 자리에 앉지 못했다고 갑자기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굳이 그런 선택을 고수하는 이유는 그게 내 글쓰기 원칙과 닮았기 때문이다. 결국 그게 다 세금에서 나오는 건데 남들이 모른다고 내가 평소와 다른 선택을 한다면 그건 내 글을 스스로 속이게 되는 거니까 내 글에게 미안해서 그런 선택은 하지 않는다. 글을 썼다면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 실천하지 못하는 글은 죽은 글이다. 내 책, 글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처럼 어떤 일을 할 때 동기부여와 믿음은 스스로 주는 것이다. 그도 해냈고 저 사람도 해냈는데 당신이라고 왜 못하겠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용기를 줄 때 주로 하는 말이다. 하지만 나는 생각이 많이 다르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오히려 이렇게 생각한다. 그도 해냈고 저 사람도 해낸 것을 굳이 나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다른 걸 해내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관계에 있어서 좀 더 편한 이유는 굳이 동기를 부여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없는 말을 생각해서
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스스로 알아서 동기를 부여하고 스스로 알아서 믿음을 주며 뭐든 해낸다. 동기부여와 응원을 바라기보다는 스스로에게 믿음을 갖는 게 우선이다. 카카오 스토리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아이와 대화를 나눌 때 사용하면 생각이 확장되는 21가지 대화 주제. 1. 이번 생일에는 누구의 축하를 가장 많이 받고 싶어? 2. 길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건 좋은 일일까? 안 좋은 일일까? 3. 친구랑 놀 때가 좋아? 엄마랑 놀 때가 좋아? 4. 네가 교과서를 만든다면 어떤 과목을 넣고 어떤 과목을 빼고 싶어? 5. 인내심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이유는? 6. 시간이 딱 10분만 남았다면 어떤 책을 읽고 싶어? 7. 주변에 믿음직한 친구가 있니?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8. 집에서 먹는 밥이랑 학교 급식이랑 뭐가 맛있어? 9. 용돈은 얼마 정도 받는 게 좋을까? 그 이유는? 10. 유독 인기 많은 친구들에게는 어떤 비결이 있는 것 같아? 11. 어떤 말을 들을 때 자신감이 생기니? 그 이유는? 12. 친구가 많은 게 좋을까? 아니면 숫자는 별로 안 중요할까? 13. 요즘 말하지 못한 힘든 일 있니? 14. 탕후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 이유는? 15. 요즘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야? 그 사람들의 매력은 어디에 있는 걸까? 16. 스마트폰이 사라지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그 이유는? 17. 아이들에게 주면 안 되는 최악의 간식을 3개만 꼽는다면? 18. 미운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하니? 그 이유는? 19. 뒤에서 남을 험담하는 사람을 보면 넌 어떤 생각이 드니? 20. 노래와 춤 하나만 잘할 수 있다면 네 선택은 뭐야? 21. 뭘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 김종원 작가, 육아, 육아맘, 교육, 자녀 교육, 부모 교육 대화, 문해력, 창의력, 두뇌 발달, 질문, 하루 한마디, 인문학 질문의 기적. 열차를 탈 때 항상 준비하는 것들. 내가 가장 좋아하는 향기와 커피. 이거 서울역에서 사면 마트보다 2배 가격을 줘야 해서 늘 집에서 챙겨서 온다. 그리고 충전 100%를 끝낸 에어팟. 마지막으로 가는 내내 곱씹을 풍성한 사색 간식. 오늘의 사색 간식은 비트겐슈타인이다. 치열하게 배우는 사람의 몸에는 지방이 쌓일 시간이 없다. 내가 치열하게 배우는 사람은 살이 찔 수가 없다고 말한 이유가 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고 해도 보일러를 전혀 틀지 않았지만 치열하게 30분 정도 글을 썼을 뿐인데 몸에서 땀이 흐른다. 마치 치열한 장거리 달리기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처럼 말이다. 해본 사람은 안다. 지성의 세포가 자란 몸에서는 지방세포가 길을 잃는다. 결국 당신이 반복하는 것이 곧 당신의 미래가 된다. 언제나 그대 자신을 보라. 아이와 대화할 때 사용하면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18가지 대화 주제. 1. 친구가 싫어할까봐 늘 참고 양보하는 게 과연 좋은 걸까?
2.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은 누굴까? 왜 그렇게 생각하니? 3. 너만 아는 너만의 장점이 있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4. 자존감이 높은 친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 5. 우리 힘들 때 꺼내서 의지할 인생 문장 하나 같이 만들어 볼까? 넌 뭘로 할래? 아빠는 이걸로 할게. 6.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존중받는 기분이 들어? 7. 최근 뭔가 극복했던 순간이 있니?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 8.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실수했을 때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9. 자신감과 자존감은 뭐가 다른 걸까?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야? 10.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절반은 성공한 거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 11. 엄마가 어떤 말을 할 때 가장 마음이 아프니? 앞으로 어떤 말을 들려주면 좋겠어? 12. 사람들 앞에 서면 떨리는 이유가 뭘까? 뭘 바꾸면 좀 더 당당해질 수 있을까? 13. 욕과 거친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 14. 너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행동하고 말하는 게 좋을까? 15. 착하게만 사는 게 좋은 걸까? 넌 어떻게 생각하니? 16. 네가 생각하는 부자는 어떤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뭘까? 17. 네가 생각하는 절대 되돌릴 수 없는 건 뭐야? 그렇게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8. 아무리 힘들어도 꼭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니? 그걸 할 때 네 기분이 어때? 66일 자존감 대화법. 김종원 작가. 김종원 작가. 육아맘, 육아일상, 육아소통, 육아스타그램, 초등학생, 중학생, 사춘기, 자녀교육, 부모교육. 66일 자존감 대화법. 중3 아들과 엄마의 낭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 내 아이 성장 인력. 공부는 지식을 찾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하루 한 장 365 인문학 탄력. 독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마법이다. 우리를 어디든 갈 수 있게 하고 아무리 폰해도 지식이라는 보석이 계속 나오기 때문이다.